오늘은 공문서 보고서 두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 비서실 표준 양식을 활용한 대통령 업무 보고 자료를 2000년부터 연도별로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이 문서는 지난번 시간에도 다뤘던 대통령 비서실 보고서 표준 서식이고, 약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표준 서식으로 지정이 되고 정부의 각 부처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표준 기준을 만들어서 배포한 자료들 중 하나입니다. 보고서 표준 서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보고서 문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요소들을 포함시키고 또 폰트나 들여쓰기는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내용일 뿐이고,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다음 장이죠. 보고서 전개 방식과 표준 서식 부분인데, 보시면은 보고서 표준 서식에서 머릿말과 꼬릿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글자체의 크기나 숫자와 일시 어떻게 표현하는지, 간격과 강조는 어떻게 하고 항목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알아볼 거는 바로 이 제목과 취지 부분과 글자체와 크기, 간격과 강조, 그리고 항목 표시 부분입니다. 항목 표시는 특히나 중요한 게 여기 항목 부호 체계인데, 보시면은 첫째 항목부터 해서 이렇게 다섯째 항목까지 쭉 항목 부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첫째 항목이라는 거는 대제목인 거고, 둘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중제목, 그리고 셋째 항목 이후의 것들은 전부 소제목인데, 보시면 첫째 항목은 로마 숫자 대문자로 표시가 되고, 둘째 항목 이후부터는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기준을 명확하게 지정을 해서 현재 이 제목에 숫자 기호만 보더라도 해당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이 제목의 위상이 어떤 위상인지 알 수 있는 일종의 코드인 거죠. 이런 코드를 잘 설정을 해놔야 나중에 문서를 이렇게 딱 읽었을 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대제목을 읽고 있구나, 혹은 중제목을 읽고 있구나, 이런 것이 딱 통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보고를 하면 이 보고서를 보는 사람은 우리가 이 제목은 어떠한 위상으로 잡았습니다 라는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항목 표시 부분의 이 앞쪽을 보게 되면은 보고서 내용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번호 대신에 기호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길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보통 간단한 보고자료나 혹은 원페이지로 되어 있는 보고서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보통 긴 보고서라는 경우는 업무 보고자료나 혹은 사업계획 자료 같이 페이지가 못해도 10쪽 이상인 보고서들을 말할 텐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항목부 체계의 숫자 체계를 활용해서 문서를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고서 내용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개조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일 거고, 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서술 내용이 많거나 혹은 표나 도식 등이 많이 들어간 보고서가 보통 해당될 거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항목 부호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항목을 지정할 때 들여쓰기를 얼마나 해야 될지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결국 쉽게 말해가지고 이 문서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항목이 있으면은 이 항목 위치 그 다음에 그 다음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를 하거나 각각의 항목에 맞는 위상을 지정하고 그것에 맞게 개요를 작성하고, 그런 작성한 개요를 스타일화해서 워드나 한글에서 문서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 더보기에 별도의 강의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프로그램 활용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업무 보고 자료에 대해서 한번 쭉 연도별로 모아서 살펴볼 텐데, 오늘 살펴볼 자료는 교육부 혹은 교육인적자원부라고 이름이 바뀌었던 때도 있었죠. 하여튼 그 교육부의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문서 중에 현재 교육부에서 정보 공개가 되어 있는 대통령 업무 보고 자료 위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쪽 탭에 보시면은 2000년, 2001년 그리고 쭉 가가지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교육부 사이트에 올라와 있지 않고, 2018년 이후로도 대통령 업무 보고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아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출처는 아래 링크에 남겨놨으니까 해당 링크에서 문서를 직접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자료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 앞서서 확인했던 대통령 비서실 표준 보고 서식은 딱 당해년도에 만든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관행들이 쌓여가지고 누적된 양식을 하나의 기준을 만든 것 뿐이고, 여기 있는 2000년 업무보고 자료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봤던 2005년, 2006년 이 사이에 만들어진 대통령 보고 서식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처음에 보고 순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보고 순서에서 확인을 해보면 당연히 로마자로 첫 번째 대제목 위상으로 잡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라비아 숫자로 잡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내용을 이렇게 쭉 확인해 보면은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잡혀 있는데,
로마 대문자 숫자로 대제목 위상을 잡고 그 다음번 중제목 위상으로는 아라비아 숫자를 잡았고,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1기호나 원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네모기호, 원기호, 그리고 대시기호를 사용해서 세 번째 항목부터 개요를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당구장 서식도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대제목과 중제목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읽는 목적이 아니라 목차를 잡기 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문서에서는 궁서체를 사용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문서의 내용이 되는 이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은 네모기호 같은 경우에는 대제목이니까 무게감 있게 고딕체를 사용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명조체를 활용해서 본문 내용을 작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보면 알 수 있지만은 2000년에 만들어진 문서라 그런가 문서 내부에 뭔가 기교라기보다는 담백하게 꼭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뭐 이 정도 도식은 이렇게 그려서 넣으신 것 같고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장평을 90이나 95%로 잡은 게 아니라 100%로 잡은 것 같습니다. 100%로 잡아서 이렇게 작성을 하신 것 같고, 그래도 가끔 보면은 이렇게 한 줄에 내용을 넣으려고 조금 자간을 조정했다거나 혹은 장평을 좀 조절한 것 같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네요, 문서 자체가. 제목들도 보게 되면 이렇게 단어로 딱딱 끝나게 추진, 보안 발전, 조성, 완료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깔끔한 제목으로 딱딱 마무리를 지어서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자료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또 상세하게 적혀져 있어서 읽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내용만 이렇게 딱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2000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98년에 국민의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98, 99 그리고 2000년 3년째면은 대통령 임기가 중반일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대통령한테 업무를 보고하는 자료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원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임기 초반에는 당연히 이런 대통령의 지침에 맞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는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잘 못했었다 이런 내용들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싶을 거고, 임기 중반에는 당연히 지금까지의 교육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궁금할 건데, 당연히 이 보고서를 보고받는 입장에서 총 5개의 문서 파트가 있다고 하면 보통 어떤 거를 많이 볼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추진 성과랑 올해 어떻게 계속 하겠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면은 두 번째 파트인 99년 추진 성과는 이 네모 항목으로 되어 있는 중제목들이 딱딱 읽었을 때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서를 딱 봤을 때 중제목만 읽어도 아, 얘네들이 무슨 얘기 하려는구나 이게 딱딱 보이는 제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초중등 교육개혁 하겠다, 새 학교 문화 창조하고 제7차 교육과정 준비해서 시행하고 사립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하고, 두 번째는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하고 두뇌한국 21 사업 추진하고 이런 내용들 쭉쭉쭉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파트 5에 가면은 실질적으로 대통령 업무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가타부타 데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 추진 과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는지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제목으로 단도리를 짓고 작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0년대는 깔끔하고 기교가 크게 안 들어간 문서들이 특징이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2001년인데 여기서부터는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 겹치는 것들은 가급적 생략을 하고 어떠한 문서 모양을 갖추고 있는지 또 어떠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위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하는 문서인데 각 부처에서 이런 문서 가장 잘 만드는 사람한테 막중한 책임을 지우고 만든 거기 때문에 대부분 문서들은 깔끔하고 예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연히 맨 앞에는 차례가 나오고요. 이때는 보고할 내용이 꽤 많았나 보네요. 세 번째부터 해서 중제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문서는 세 번째 위상에 해당하는 세 번째 개요가 가나다로 잡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2001년도 임기 중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개혁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독특하게 교육인적 자원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간 결심 같은 내용을 2페이지에 걸쳐서 작성을 했나 보네요. 35, 36페이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문서 내용 쭉 확인해보면 일반 현황은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2001년부터 작성된 교육부의 문서가 조금 특이한 게 한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폰트를 쓰는 스타일 자체가 조금씩 바뀌었는데, 이렇게 파트 제목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고딕체가 사용이 되고, 세 번째 기호에 해당하는 이거는 무슨 서체죠? 무슨 서체인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세리프가 들어가 있는 이런 고딕체가 사용이 됐고, 그리고 여기 맨 밑에 당구장 표시도 얇은 고딕체 폰트를 사용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2000년에 문서를 작성했던 분과는 다른 분이 작성한 것처럼 보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문서의 내용을 볼 건 아니기 때문에 쭉쭉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문서 자체에 뭐 특별한 기호가 사용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2002년에 업무보고 자료인데, 마찬가지로 차례를 확인해 보면은 2001년에 비해서 차례가 굉장히 간단해졌고 분량도 거의 절반 수준인데 한자가 2001년보다 더 많이 사용이 됐네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잘 모르겠고, 제목 부분을 보면 2001년보다 한자가 더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이럴 거면은 그냥 의도 그냥 어조사 진짜 써가지고 그냥 단문으로 적지 왜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본문 내용에 한문을 사용하지는 않아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2001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디서 많이 본 폰트죠? 2001년이랑 폰트 사용한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똑같고 스타일도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동일한 분이 작성하신 것 같고요. 현안 과제 보니까 뭐 경기도 평준화 4개 지역 학생 배정 결과 뭐 프로그램 오류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거 조치하겠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현안 과제 보니까 뭔가 사고를 하나 쳐가지고 이거 수습하느라 교육부가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 2002년에 월드컵도 있겠다. 그리고 내년에 다음 정부의 정권을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라 교육부가 사실 뭐 특별하게 보고를 한다기보다는 빨리빨리 단돌이 맺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 위주로 보고가 급하게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조금 짧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3년 보고자료입니다. 2003년 정권이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차례 가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참여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어떻게 하겠다, 기본 방침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 나와야 되죠. 교육인적자원부 참여정부에서 이런 거 하겠습니다. 여기서 딱 봐가지고 가야 연두보고, 아니 이거는 연두보고가 아니죠. 2003년 4월이니까 이제 정권 출범하고 이때 딱 보고를 받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교육인적자원부 자세돼 있네 이렇게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 이런 거 할게요 라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뭔가 2002년에 문서를 작성했던 분과 스타일이 비슷은 한데,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동일하네요. 동일한 거 보니까 동일한 분이 작성한 것 같은데 2002년 문서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문서의 기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텍스트 제목으로 땡 넣고 처리했었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우리가 잘 아는 표 형태의 제목 넣기가 이때부터 아마 유행을 했나 봅니다. 이때부터 유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삽입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뭐 나머지는 거의 다 대동소이하네요. 아, 여기 나왔습니다. 이런 도형에다가 텍스트 넣어가지고 도식화하는 이런 기초적인 기교들이 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은 아까 말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BK21 얘기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 보니까 이때부터 BK21이 조금 대학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좀 많이 강조되던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뭐 정권 초반이니까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위주로 좀 다루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2004년 자료입니다. 2004년 자료 차례부터 보면은 한자가 갑자기 사라졌네요. 한자 사라졌고, 보고서의 양이 갑자기 57페이지 뻥튀기가 됐습니다. 뻥튀기가 돼가지고 내용 확인해보면 아마도 보고서 작성하는 분이 달라지시지 않았을까. 2003년에 보고서 작성하셨던 분은 뭐 높으신 자리로 영전을 하셨을 수도 있고, 쭉 내용을 보면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한데, 뭐 기교가 많이 사용됐다기보다는 이런 양식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표 이렇게 딱딱딱딱 쳐가지고 여기 가운데 셀 병합해가지고 제목 이렇게 넣는 양식, 여기서 사용이 됐고요. 그렇죠. 이거 나와야죠. 표에 넣어가지고 위아래 선 넣는 게 아니라 앞에 셀 하나 이렇게 배경색 박아가지고 이렇게 제목 만드는 거, 이거 나와야죠. 여기서부터 사용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용되고, 근데 이거는 제목이 너무 두꺼운 고딕 아닌가요? 두꺼운 고딕 같은데 역시나 너무 길다고 장평 줄이니까 글자 여기 씹혀가지고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고, 특별할 거는 없고, 뭐 BK21 또 나오네요. BK21 또 나오고, 작년에 지시사항이 많았나 보네요. 이런 내용들 어떻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위주로
쭉쭉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제목 형태 중제목까지 가져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본문은 64페이지에서 끝났는데 보시면은 이 부침 1 문서부터 65페이지인데 여기서부터 쭉 해서 86페이지까지 끝납니다. 엄청나게 세분화되어 있고 이거 작성하기 엄청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앞에 보고서보다 솔직히 이 부침 문서 만드는 게 제 생각엔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부 행정부처라는 게 한 개 부서만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여기에 사용된 거 보니까 부처에 속해 있는 각각의 과에서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아마 취합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긴 부침 문서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2005년인데 차례를 보게 되면은 작년과는 달리 긴 부침 문서가 없고요. 내용도 뭐 크게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문서 양식은 뭐 크게 특별할 건 없습니다. 작년이랑 똑같은 분이 작성을 하셨던 것 같네요. 이 양식 거의 뭐 컨트롤 CV 하셔가지고 지금 재활용하시는 것 같고, 가나다도 두꺼운 고딕체 여전히 그대로 사용을 하시고, 여기 1 셀 배경색 딱 박아가지고 제목 활용하는 거 거의 뭐 양식은 컨트롤 CV를 활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너무 긴 부침 문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약간 미리 몸을 사리면서 좀 대비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뭐 크게 특별할 게 없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2006년 자료인데 딱 봤더니 차례부터 이렇게 문서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차례 보면은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여기만 지금 보라색으로 돼 있는 거 여기 보이시나요? 보라색으로 돼 있는데 왜 보라색으로 돼 있을까 보니까 여기 보면 총괄도 파란색이죠. 그리고 목차로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때 하드카피, 즉 출력물이죠. 출력물로 보고를 한 게 아니라 문서를 작성해서 소프트카피, 그러니까 그냥 파일이죠. 파일 형태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를 PDF로 뽑을 때 이 뽑는 사람이 이 84페이지 우연치 않게 클릭을 했으니까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 옛날에 HTML로 만든 홈페이지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내가 방문 안 했던 링크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방문했던 링크는 보라색으로 표시가 됐었죠.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그 페이지만 이동했다가 그 다음에 PDF로 뽑았던 것 같고요. 목차로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여기 총괄 링크 걸려있고 목차로 누르면 다시 이렇게 차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서에 이렇게 링크를 일일이 걸어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차 있고 목차를 왜 이렇게 많이 넣었는지, 그냥 이렇게 다 일일이 넣을 거면 머릿말에다 목차 놔도 되잖아요. 머릿말에다가 목차로 이렇게 링크 걸어 놓으면은 뭐 어디서든 클릭할 수 있을 텐데 그것까지 제가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컬러풀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뭐 특별한 기교를 사용했다 이런 거는 안 보입니다만은 기존의 문서에서는 네모를 사용했던 데 반해서 이렇게 약간 입체적인 네모 사용했고, 분리기호요, 분리기호, 그림 글머리 기호 사용해가지고 이거는 좀 기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넣으신 것 같죠.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넣으신 것 같고, 표도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자 같이 넣으신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약간 2006년 업무보고 자료는 전체적으로 좀 어수선합니다. 기교는 뭔가 그전 보고자료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문서가 조금 어수선한 기분입니다. 2007년으로 넘어와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링크가 걸려있고 그 뒤에 문서들 보면은 이번에는 그래프까지 활용해서 뭔가 이렇게 좀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그래프가 너무 컬러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문서가 약간 조금 산만해 보이는 기분은 듭니다. 기분 들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2006년에 비해서는 제목이나 스타일 같은 게 약간 눌려가지고 그나마 좀 산만한 느낌이 덜 하긴 합니다. 덜 하고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구할 수 없었고, 2010년 연말에 보고했던 2011년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연도가 확 뛰어가지고 문서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아까 보셨던 2007년 업무보고 양식에서 우리가 지금 한글 문서에서 사용하는 기교들은 거의 다 나왔다고 보셔도 됩니다. 입체 기호 나왔죠? 일단은 글머리 기호 다양하게 서식 바꿔가지고 사용하는 거 확인했고, 표 사용해서 제목도 쓰고, 표의 스타일 먹이는 거랑 표 이용해가지고 도식도 만들고, 그리고 이미지 넣어가지고 그 이미지로 도식화된 내용들 정리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그래프도 넣고 그림도 넣고,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은 2007년까지만 해도 이미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깔끔하게 어떻게 더 잘 보여줄지에 대한 보고서 작성하는 분들의 머리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2011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은 사실 대단할 게 없습니다. 대단할 게 없고 오히려 문서 깔끔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이 더 보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2007년 업무보고 자료에 비해서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캡처해가지고 빡빡 받고, 문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눈에 익은 그 공문서 스타일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2007년, 2006년 이때 업무보고 자료에 비하면은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부터는 기교와의 싸움이 어떤 요소를 많이 넣고 잘 보여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깔끔하게 보여줄지에 대한 내용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좀 많이 요구가 되던 시절인데, 그때 막 원페이지 프로포절 해가지고 군대에서도 뭐 한 장으로 보고해라 이래가지고 문서 한 장에 뭐 보고할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 그걸로 보고하라고 막 이럴 때라, 제가 이때 딱 부상한 생활 중반쯤 할 때였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문서 양식이 이 문서 양식입니다. 그 공문서 양식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문서 만들려고 그러면 저도 이거랑 똑같이 만듭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배운 게 이거라. 그리고 2016년 교육부의 업무보고 자료인데 또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문서가 어디 갔는지 교육부 사이트를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오지가 않아서 2016년 업무보고 자료인데 더 컬러풀해졌네요. 컬러풀해졌는데 뭐 차례 보고 내용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1년이랑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저는 뭐 2016년이면 군대 나와서 전역하고 대학교 졸업까지 한 상태였는데, 한글을 이용한 문서는 뭐 특별할 게 없고 이런 도식화된 내용들은 그냥 쿨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딱 갖다 붙여 넣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것도 파워포인트 보고자료 만들 때 대부분 정부 부처들도 외주를 줘가지고 이런 문서들 작성합니다. 이런 문서들 작성할 때 썼던 부분들 그냥 쿨하게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딱 넣으셨고요. 뭐 이거는 기술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뭐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오히려 2016년이라는 이런 시간적 상황을 고려하면은 2010년 이때 만들었던 문서보다 기교가 더 덜 들어가 있습니다. 더 덜 들어가 있고, 뭐 대부분 내용들도 거의 뭐 파워포인트 있는 내용들 동어 반복이라고 생각하셨는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내용 같은 느낌들이 강합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같은 내용들이 좀 강하게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은 딱 슬라이드 한 장이죠. 이렇게 슬라이드 한 장이고 한글 문서처럼 이렇게 제목 심플하게 뭐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텍스트 넣고 볼드 넣고 당구장 표시 가고 텍스트 넣고 볼드 넣고 별표 가고 별표 둘 가고. 사실 개인적으로 뭐 기교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 보고서 자체는 내용을 단돌이 해줄 수 있는 부분도 뭐 크게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문서를 받으셔가지고 읽을 일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보고서랑은 약간 느낌이 이질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 업무보고 자료인데, 업무보고 자료 보면은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파워포인트 느낌들 조금 강한데, 그래도 뒷부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페이지 보고서 양식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특별한 기구가 사용된 것도 아니고 2016년 업무보고 자료에 비해서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오히려 뭐 2016년보다 더 심플해진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서 작성하실 때 잘 쓰여진 보고서 참고하라고 말씀 많이 들으실 겁니다. 들으실 텐데, 이런 보고서 자료들 대한민국이 정책 브리핑 사이트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에 링크 걸어 놓을 텐데, 정책 DB 들어가서 전문 자료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정부 부처에서 발행된 보고서의 전문 자료를 거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국가 기밀에 관련된 건 없겠죠. 그런 거 빼고 좋은 보고서 내용들 여기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고, 여기 유형별 클릭하셔가지고 이 유형별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조회하기 누르면은 각 행정부처에서 이렇게 대통령 업무보고에 활용했던 자료들을 전부 다운로드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한글로 작성된 보고서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거나 혹은 스타일 같은 거 복붙하실 때 매우 좋겠죠. 매우 좋고, PDF 자료들도 다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뒤져보면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진 슬라이드 보고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참고하실 때 가끔 이렇게 올라오는 자료들 다운로드 해가지고 참고해 두시면은 좋습니다. 이제 단점이라면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자료가 이게 PDF 이북인지 혹은 뭐 한글 문서로 작성해서 PDF로 출력한 건지 혹은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서 PDF로 출력한 건지 이런 것들 확인하기만 좀 어렵고, 뭐 이런 보고서들 그때그때 다운로드해서 이거 포인트 슬라이드 양식 괜찮네 그러면 그때그때 저장해가지고 활용하시면은 공문서나 보고서 작성하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20년 교육부 업무계획 있네요. 이거 밑에 쭉 내려보면은 업무계획 딱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클릭하시면은 2020년 교육부에서 업무보고 했던, 근데 왜 교육부는 자기네들 사이트에는 안 올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스타일 참고하시거나 여러분들 활용하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 되실 거기 때문에, 보고서 자주 작성하시는 분이라면 이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보고서 작성하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 행정부처에서 이렇게 보고서 대표로 작성하시는 분들, 보고서 작성 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보고서 작성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 작성해가지고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그래도 그 조직 내에서 나름대로 오케이 거쳐가지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여러분 보고서 작성하실 때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 또 시중에 보고서 관련된 책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활용해가지고 업무보고자료 좀 변천사 비슷하게 알아봤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 잘 활용하셔가지고 앞으로도 보고서 작성 힘들지만 재밌게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